거룩하신 주 예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업을 읽어가고 또 우리의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장래가 무엇인지 주님 기억하게 도우시고 사업을 잘 읽어가는데도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하며 이 이야기 속에 또 예배 속에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예배에 기업인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는 걸 알아서 제가 조금 이제 끝나고 못 해보시고 하니까 이제 세금 문제가 좀 딱딱해요. 그래서 조금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보면 제가 한 4년 전에 2020년도에 강남생에서 과장을 하다가 나왔는데 제 이력이 좀 화려하죠. 이제 처음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 480명이 졸업을 했는데 14명이 대학을 못 가고 8개 반에 14명이 대학을 못 가고 중간 클래스 120명은 경북대학을 가고 그 이상은 서울대 연고대를 가고 120명 이하는 이제 단국대, 국민대, 홍대 이렇게 이제 진학을 했는데 그 14명 중에 제가 됐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 얘기가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지 이래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 나이 18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는 고3 때도 새벽기도를 나갔어요. 그때 이제 학생회 회장을 하든 학교에서 학생회 회장을 하든 회장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했는데 그 친구는 연대 신과 나와서 장신대 나와서 목사가 돼서 명성교회 수석 부목사를 하다가 목사 사위가 돼서 지금 월드비전교회 담임 목사예요. 저하고 지금 만난 적도 없어요. 저는 총무를 했는데 그때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 이듬해 또 이제 대학을 가겠다. 아버지 뭐 이제 아빠 대학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더럽다 그냥 다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면사무소 다니다가 제가 80 지금 이래 보면 이 과정이 되게 좀 복잡한데요. 면사무소 다니다가 이제 도덕으로 몰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옮겨진 것이 철도청이었는데 제가 그 이전에 1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갈 길이 뭡니다 하고 노트에서가 1번부터 지금 그대로 다 들어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할 때 왜 돈 많이 벌게 기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말씀 나오잖아요. 그게 그대로 지금 되어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잘못했다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래서 철도청에서 영주 철도청에서 3년 6개월 만에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연소로 철도청 본청에 와서 뭘 맡았냐? 결사를 맡았어요. 이때도 영주 철도국에서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 3년 6개월 사이에 이때 제가 방언을 받았었는데 그 면사무소 근무하다가 84년 4월 달에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때 주님께서 제게 다가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도둑으로 몰린 상황에서 기도하다 응답을 받아서 그 다음에 회사가 옮겨지면서 이제 철도청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남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 부기를 배웠어요. 그 결사 논문을 봐야 되는데 이걸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제가 제 인생에서 이걸 느꼈어요. 그리고 왜 책들이 나오게 됐는지 이 얘기도 좀 하게 될 텐데요. 기업을 운영하면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껴요. 그래서 체육부에서 뭘 했냐면 그 월드컵 유치
2002년 월드컵 했잖아요. 그때 유치 계획서가 제인돼 있어요. 그 과정이, 그 다음에 남북 단일 탁구 선수권대 일본에 가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북경 아시안 게임, 우리나라 북경하고 수교가 안 됐을 때 24일간 북경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만났던 북경대 교수들하고 관계가 좀 있었죠. 그 청설 지도과 색시설국 있다가 여기서 선배들이 승진 안 된다고 빨리 오라 그래서 항공청으로 가서 이제 6급 승진을 했어요. 거기 이제 김포공항 가면 그 공항 전체를 관리하는 게 이제 교통부에서 하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데 거기서 관리계장을 했어요. 이러면서 여기에서 있을 때 이제 김포공항, 청주공항, 그 다음에 이 기공식을 하고 군산공항, 목포공항 개항식을 하고 김해공항 신청사 개관식까지 마쳤어요. 그러고 난데 갑자기 불려서 이 교통부에 들어갔어요. 제가 왜 도망을 갔느냐? 하도 위에서 일을 시켜서 조금 떠나 있으면 또 불러가 일을 시키고, 그래서 그때 만났던 분이 이제 도시교통국에서 물류 도시교통기본계획하고 물류기본계획을 짰는데, 이때 만났던 분이 이제 철도공사 사장 홍순만 박사라고, 그분에게 일을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게 그렇게 만들어졌고, 이때 하도 일 시켜서 도망간 게 국세청으로 95년도에 6급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정말 집에 가면 아침 6시 반에 나와서 밤 9시에 퇴근하면 집에 가면 11시예요. 저 부평에서 저기 서부 역사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과천에 종합청소를 옮겼는데, 아침 6시 반에 나오면 6시 55분에 통근버스 타고 출근해서 일하다 보면 9시가 꼼짝 못해요. 이게 중앙부서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사무관 승기를 국세청에서 했는데 몇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본주봉 시험 근무 안 하고 특채에다가 조사국 근무 안 하고 승기를 했다는 것, 이 유명한 사실이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5급 일선에 있다고 5급 승기를 하고 지방청 불려들어가서 추적팀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범현세구에서 원천에 있다가 이제 저 8년을 있었는데 승기를 못하고 세무서로 나왔습니다. 이 얘기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제가 현재 이제 세무사로 이현 세무법인의 고문으로 있습니다. 제가 21살 때 읽었던 제일 왼쪽에 성경책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되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제 꿈속에 마귀가 세례주는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꾸면서 아파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난뒤 이틀 후에 제 몸에서 믿음, 소망, 사랑과 사랑, 그 중에 세인 사랑이 이걸 뜯어내려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 허리가 아파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교회에서 이렇게 은사를 받으신 분 계시고, 그분이 오셔서 왜 하나님 기도하라는데 기도를 안 하느냐, 마귀가 보인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라.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주일날 온몸이 씻겨지는 경험을 했어요. 이게 1984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제일 왼쪽에 읽던 성경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이동을 해서 또 면사무소 발령을 났는데, 발령 나고 난 뒤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도둑으로 몰렸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정말로 새벽, 아침, 점심, 저녁을 혼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기도할 때 한 달 작정을 기도를 했는데, 열흘째 되는 날 주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째인데 확 감쌌어요. 그러면서 찬송가에 있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님만 보여, 이 순간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반 만에 그 면사무소를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즘 읽는 성경인데,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독일 해설 성경이고 아래쪽에 있는 게 쥐리 해설 성경이에요. 이 두 권을 제가 늘 애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이게 이제 제가 있는 방인데요. 지금까지 했던 일, 앞으로 선교 전략, 그 다음 세금 문제를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회계 처리하고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이게 제가 쓴 책들인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책이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마흔이 되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잘 안 되잖아요. 사람이 이제 어디냐면 여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살겠다고 이제 했는데, 그게 이렇게 이 직장에 다니다 보면 이제 뭐 안주가 되죠. 그리고 저녁에 딱 가는데 저희 애가 다쳤어요. 그게 저희 애가 중학교 1학년 때 자전거를 타고 뒤로 넘어져서 내지탕에 온 거예요. 수술을 하고 교인들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차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았어요. 그러면서 썼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이 책이었는데, 이게 이제 원고를 들고 좀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내줘서, 그게 교리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처음 시작해서 끝이 뭐냐, 이걸 전체를 다 훑은 게 기독교 교리서예요.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나온 것이 기독교 교리 알고 보시고 재판으로 2007년도 다시 나와서, 저 책은 제가 만든 비용받아가 돈이 더 들어왔어요. 그리고 밑에 거는 지금까지 이제 하는 건 전부 전도책자입니다. 오른쪽에 예수구원, 그 다음에 밑에 건 전부 전도책자고, 그 다음에 왼쪽에 내 마음의 기도소리, 이런 것들은 기도 원집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이 책을 좀 보겠습니다. 아주 경영자들이 오늘 안 오셨는데, 부자의 습관부터 배우라. 저 책이 뭐냐면, 제가 세무사 민원실장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내려오면 다 사람들 얼굴이 보이잖아요. 한 달 이내 폐업이 70%예요. 이걸 보고 쓴 책이에요. 그리고 동업자 오잖아요. 동업계약서 가지고 오면 동업 해지 왜 안 해주냐고 전화 오는 게 한 달 이내에 80%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제대로 좀 써야 돼요. 그래서 2007년도에 초판이 나왔는데 그게 완판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비전북에서 저보고 써달라고 졸라가지고 촉으로 써줬는데 안 나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50 성경에서 길을 찾다는데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세워준 책입니다. 뭐냐면, 지금 나이 50이 되면 직장에서는 그만둘 때가 되고, 회사에서 가장 성숙지가 되는데 또 그만둬야 되는 이 상황이 나이 50에 있어요. 제가 60이 되니까 50의 상황을 보고 이걸 정리를 해, 출판사 인데 와서 좀 볶아서 써준 책이 완판이 됐어요. 제가 그 다음에 성공 창업 장수하는 기업 만들기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이게 이제 책을 저한테 출판사에서 써달라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1년 동안 저한테 출판사 사장이 와서 볶았어요. 그래가 할 수 없이 써뒀는데,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저 공저자를 시켜서 후배 세무사 보고, 네가 맡아, 권사님이 세무사 보고 맡으라 그래 만들었는데, 이 책은 사업을 개시하는 시점부터 마지막에 한 6개월 동안 운영하는 과정까지 주의해야 될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내용, 그러니까 창업을 준비하기 전 과정, 그 창업을 계획하고 정보를 수집한 단계 원고가 지금 다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3년째 벗겨져 있습니다. 원고 지금 아직 못 넘기고 있는데, 지금 365일 말씀 묵상이 다음 달에 이제 인쇄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기십시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부목사로 65세, 90세 권사님들을 20년, 15년 이상을 이렇게 함께 한 33분 정도를 공부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한 2년 동안 서버렸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이게 보니까 잘 안 돼서 모이긴 하는데, 기도하다가 제가 교회 개척하겠다고 이제 목사님께 나 좀 개척할 게 나가겠어 이렇게 하고 좀 왔어요. 목사님 친구 목사인데 근 한 20년 이상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교적은 거기에 지금 부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나오면서
제 연구실에다가 하나 사서 거기다 책을, 집에 있던 책을 다 옮기고 그 다음에 문서 선교 전략을 이제 세우는 이 5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인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이 5가지가 사실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 제가 쓰는 모든 책들은 전도책자 여기에 기초가 맞춰져 있습니다. 전도지도 그렇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를 구원하고는 우리는 뭐냐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가장 설교를 잘하신 분 누구냐? 김진홍 목사입니다. 두레신광교회. 그리고 기업인들의 경제성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분 누구냐? 두레신광교회 김진홍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분 설교를 잘해요. 제 모든 전도책자와 전도지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소전도 책자들인데요. 요거는 이제 32페이지짜리.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전도지를 좀 한 10년 이상 만들었는데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전도 책자를 시작했는데 조금씩 만들고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일 때문에 어느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 편집국장도 하고 오셨는데 그분이 저보다 8살 위인데 이제 예언의 은사도 받고 방언 통역 은사도 받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일 때문에 저를 전화를 해서 찾아왔어요. 전화를 해서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일이 있어 이리 왔는데 조금 이상한 거의 느낌이, 다른 사람 통해서 오는데 왜 이런 걸 나 직접 얘기하면 되지? 부탁을 했으면 또 위에 사람 또 얘기를 하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좀 딱 끊었어요.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전화를 해서 저를 좀 보고 싶대요. 알았다고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찾아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이런 사람 있어 이러잖아요. 우리는 뭐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뭐 이런 사람 있어. 그러니까 속으로 그러면서 얘기를 쭉 가지가 나는데 참 진실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분이라고 가서 만나보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 내일 오지 왜 오늘 오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목사는 가는데 오늘 가라고. 왜 내일 가느냐, 오늘 가라고. 그래서 그날 이제 1시간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진실하고 해서 한동안 좀 만났어요. 근데 다음 날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다음 날 악성 민원이 들어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완전히 뭐 페이퍼를 직원들이 이 보고서가 안 되니까 저 혼자 작업을 다 해가지고 회의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서울시인데 이제 총장님이 제 15년 선배가 오셨어요. 은퇴하신 총장님이 왔는데 내용물이 간단한 거 직원 보고 저 지금 얘기할 시간 없어. 직원 보고 야 잘 모시고 커피 사드리고 이야기 잘 듣고 문서 보고 해결해 주고 모시라고 그러고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그냥 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전날 오셔서 했던 얘기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지나 보니까 제가 그때 전도 책자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게 2004년도에 저희 애가 다치고 난 뒤에 내가 주님 위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되냐고 시작한 것이 이 목회를 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마음부터는 한 마음까지는 내가 직장 생활하고 무슨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위해 살기 무슨 그러다가 시작한 것들이 이거였는데, 이런 이제 그 책들을 전부 전도만 만듭니다. 근데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십시오. 이게 이제 안에 내지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이게 이제 전도 책자 안에 좀 사진들은 제가 찍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기십시오. 제가 이제 여기 좀 인사를 좀 시키겠습니다. 우리 방 대표님 잠깐 좀 인사해주시죠. 우리 방경석 대표님 이제 여기 출판사 대표님이시거든요. 제가 재작년까지 전도질 만든다고 손을 들었어요. 나 이제 돈 떨어져서 나 고마워야 되겠다고 돈을 들었는데
그때 익산에서 병원의 원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재작년 12월 31일까지 몇만 부씩 한 10 만들다가 딱 손을 끊었어요. 나 이제 주님 이제 올래 하고 그만합니다. 그해 1월 달에 익산의 병원의 원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좀 내려오라고.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 원장님이 몇 번, 한 두 번 왔다가 나중에 봉투에 200만 들어있는데 500만 원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전도집 만들려고. 근데 그 돈으로 500만 원 만들었는데 제가 몇 장 만들었겠어요? 8만 장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야, 이게 뭐냐고 내가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8만 장이 뭐 8만 장이 이렇게 속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요즘 기도를 잘 못하는데 주일날 적어도 이제 제가 오후에 4시부터 한 8시까지 혼자 기도하거든요. 통속으로. 그때 오셨던 분이 우리 방 대표님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저기서 이 전도집 만들다가 출판하다 망하셨다고 그래도 전도집 만들고 싶다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우리 집사님 받고 나는데 14만 부가 나와요. 봉사를 다 하시고 발송까지 제 일이 다 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3번을 찍었는데 40만 장을 만들었거든요. 원래 나 50만 장 만들었다가 사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어제까지 계산한 걸 제가 올라오면서 계산을 58만 2천 장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리고 11월 둘째 주에 지금 셋째 주 14만 부를 만들기로 협의가 됐거든요. 원래 그건 70만 부를 목표로 하는데 주님이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을 여기 하시면 사실 무슨 드릴 거 있냐고 별로 안 오셨는데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이게 이제 전도지입니다. 이제 8종이 발간이 되는데 작은 이 제일 왼쪽에 건 일반 전도지, 그 다음 중간에 건 소형, 그 다음에 요 가장 중앙에 거는 한영 대역입니다. 요거 밑에 거는 저걸로 되어 있는데 한영 대역으로 되어 있고 영문도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제가 이제 사진 전시를 2번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을 고급 손님들은 전도가 안 돼요. 아파트 문 다 잠겼죠. 아파트 전도하면 300만 벌금입니다. 지하철을 못 나눠주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그 사람 어떻게 전도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전시회였어요. 2번 했는데 적자는 안 났습니다. 한 번에 1,000만 해먹긴 했는데 작품이 다 남아서 그대로 나눠줬으니까 적자는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팔았습니다. 저게 제 사진을 만들게 된 동기고 사진을 하게 된 것도 신기했어요. 어떤 분이 장기 임차를 해줬어요. 카메라 라이카와 맥북을 장기 임차를 해서 그걸로 했는데 이상한 사진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진을 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공동 저작권을 갖고 몽땅 해외하고 이거 좀 알리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매이는 게 싫어가지고 그만뒀는데 그걸로 방 집사님이 전부 전도지에 넣으셨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하십시오. 이거 이제 사진을 팔았을 때, 걸었을 때 사진입니다. 한 2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십시오. 요거는 이제 말씀 액자입니다. 지금 요걸 이제 장기 전도지 하려고 이게 지금 위에 하고 요 대나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인기가 좋아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이제 세법이 이제 이게 이 뒤에 있는 이게 전부 세법입니다. 제가 요게 이제 국세청 매뉴얼들이 외부에 잘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사업가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국세청 내부의 상황을 몰라요. 그러니까 젊은 세무사인데 가면 그냥 가가지고 이야기 듣다 보면 내부적 상황을 모르니까 세무사들도 굉장히 질문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자 관련해서 부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은 대충 이야기 듣고 다 압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기업인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법 외에도 4대 법원 노동법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노동법은 왜냐하면
50명이 딱 넘어가면, 고용인을 50명이 넘어가면 장애인을 한 명 채용해야 돼요. 그 채용을 하지 않으면은 장애인 부담금이 바로 부과가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이 책이 이제 이게 720페이지입니다. 이 책이 상속증여세법으로는 이렇게 단행본으로 나온 책이 없어요. 국세청 책도 이 국세청 책 기준으로 해놨는데 너무 오류가 많아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 상속 및 증여세법은 다루는 사람도 없고, 제가 아는 회사에 일이 생겨가지고 한 세금이 한 50억 정도가 과세가 됐어요. 그래서 반은 지금 풀리고 반은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 이 세법을 이해하지 않으면 끝내야죠. 세법을 이해 안 해주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다른 나라에 없는 이 완전 포괄주의 증여거는 이 이론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시중에 없습니다. 이걸 가장 제가 나름대로 국세청의 내부하고 법령 만들 때하고 이걸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 내용에 이제 자세한 내용이고 이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봐주십시오. 완전 포괄주의, 우리 상식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 포괄주의 증여란 것은 이 증여 예시 17개, 증여 추정 수 2개, 증여 의제 4개, 이 23가지에 연루된 것들은 모두 증여로 본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법원에 가면 조금 다릅니다. 법원은 왜냐하면 예측 가능성 때문에 이러한 법에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과세를 하면 한 90%는 깨집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납세자는 예측 가능하게 법령을 만들고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법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좀 다릅니다. 일단 과세하고 봅니다. 여기에서 과세 회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제목만 보겠습니다. 신탁 이익을 냈을 때 증여가 있습니다. 보험금은 내 아들에게 내가 보험을 들어주면 아들이 보험을 보상을 받으면 보험금에 증여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못했죠? 그 다음에 저가양수 고가양수 30% 미만 3억 이상이 되면 증여세 과세가 됩니다. 땅을 사고 팔 때 저가로 50% 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 면제이익, 다른 사람에게가 돈을 빌려준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돈을 안 받아서 그 말을 면제를 시키면 그 사람이 면제이익이 돼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무상 사용에 대해서도 이자, 특수관계자는 이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합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자에 따른, 증자도 자본 증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본을 내가 주식을 딴 사람은 1,000원에 받았고 나는 2,000원에 나는 100원에 받았어요. 그럼 100원에 받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낮게 받았기 때문에 3억 이상 넘어가고 30%가 이상 저가로 받으면 증여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물출자 마찬가지, 현물출자하고 그 다음에 양도 문제는 조금 한번 케이스를 하나 볼 겁니다. 그 다음 전환사세, 초과배당도 증여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들의 상장에 들은 비상장 주식을 내가 사서 아들에게 줬어요. 근데 그 아들에게 준 주식이 상장에서 뻥튀기가 되면 증여세가 있습니다. 요번에 또 원래 뭐가 추가됐냐면 아들에게 자금을 준 돈으로 주식을 샀는데 그것이 상장이 되면 증여세가 있습니다. 이 기하급수예요. 상상도 못한 금액이 터집니다. 그 다음에 재산 사용의 용역 제공에 따른, 이건 당연한 거고, 법인의 조직 변경에 따른 이익의 증여. 뭐냐면 법인의 조직 변경이라면 내가 특수가 있거나 아버지가 대표자로 있는데 아들, 딸이 법인 안에 주주로 있어요. 그럼 특수관계자가 되죠. 특수관계자가 되는데 그 하분 법인이 합병이 되거나 분할이 되면 여기에 따른 이익이 발생이 되면 증여가 있어요. 다만 뭐냐면 법인의 분할 합병에 따라서 8년은 세법은 그걸 명시를 안 하고 이제 8년은 뭐냐면 법인세를 부담했을 경우는 제외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령만 보면 안 돼요. 그 다음 재산 취득,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건 뭐냐면 재산을 취득하고 난 뒤에 개발이 돼가지고 이 이익이 발생이 되면 증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이 상속증여세 들여다보지 않거든요.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상속세가 우선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3분의 1밖에 안 돼요. 상속세는. 나머지 다 증여세예요. 그래서 증여 추정은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 추정하는데 이거는 추정이에요. 말 그대로. 위에 거는 예시고 이건 추정을 해요. 추정하는데 그거는 반박을 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재산 취득자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취득자금이 내 거냐 다른 사람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추정한 것은 반박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명의신탁의 그 증여세, 요거는 말 그대로 증여의제입니다. 증여의제라는 얘기는 사건에 상관이 없이 무조건 과세한다고 하는 것이 증여의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 가지입니다. 요거는 특수관계 일감 몰아주기, 특수재고는 일감 떼어주기. 요즘 유명한 법이 어디에 있느냐? 법인세법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 문제하고 재산 현물출자에 대한 이익의 증여를 조금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주세요.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아들에게 1,000억이라는 땅이 있어요. 이 땅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러면 법령을 다 볼 거 아니에요. 양도세 얼마, 증여세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이러면 5년 동안을 다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앞에서 봤던 23가지의 문제를 다 훑어봐야 돼요. 그걸 훑지 않으면 큰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컨설팅하는 강남에서 잘 나가는 제 고등학교 선배도 이 다른 데서 이제 위탁받은 이 컨설팅이 많아요. 오늘 돈 많은 사람들 500억, 300억의 땅이 어디 있고 회사 있고 이거 어떻게 애들이 넘겨주냐, 가업 승계하냐, 창업 승계시키냐, 아니면 증여시키냐 이런 문제를 다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면 10% 정도를 받아요. 근데 이 책을 제 걸 갖다 놓고 저한테 전화 와요. 좀 모아보라고. 네, 여기에서 현물 출자를 할 때나 내가 대표이사가 땅을 법인에게 넣을 때 법인에게 저가로 넣었을 때 이럴 때 이제 이 평가 문제가 나와요. 법인세법은 시점을 봐요. 거래 일자를 봐요. 이 세법의 명시에 거래 일자를 봐요. 그런데 상속증여세법은 좀 달라요. 상속증여세법은 무서운 것이 상속세는 평가 기준이에요. 그 상속된 날짜 기준에서 전 6개월 후 6개월까지 갖고 와요. 그리고 증여세는 전 3개월 후 6개월 가져와요. 그런데 여기에 감정가액, 수용가액, 공매, 경매가액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제 가끔은 세법에 감정가액이 없으면 시가로 해도 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젊은 세무사들이 이제 경험이 없으면 컨설팅 한다고 보험회사에서 많이 그래요. 보험회사에서 젊은 세무사 끼고 와서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감정가액이 없고 수용 공매가액이 없으니까 그냥 시가로 가면 돼요. 딱 터지는 거예요. 국세청은 뭐를 무슨 얘기냐? 땅이 그대로 있고 뒤에 대출 나누고 감정한 가액이 이 땅 가액이 똑같은데 무슨 얘기야? 이러면 보통 뭐 한 150억, 200억 하는 땅을 한 70억 갖다 이렇게 갭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 나머지가 얼마냐 하면 70억에 150억이면 한 80억 되잖아요. 이 양도소득 딱 붙어요. 저가 양도소득세 붙죠.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대표이사의 아들, 딸의 주주에게 그만큼 이익 본 것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돼요. 그게 증여의제예요. 증여세 세율이 지금 50%거든요. 최고 세율이. 얼마겠어요? 돈이 있잖아요. 기하급수로 터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그러면 이게 이런 이야기가 부동산만 있느냐? 주식에도 있단 말이에요. 주식에도. 주식을 증여할 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 증여할 때 평가 내용이 있어요. 그 평가가 몇 페이지냐? 이 책에 이만큼의 평가 이야기예요. 한 5분의 1 되죠? 요 한 페이지. 5분의 2 이 주식의 평가,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 선박, 항공기 등등 해서
평가 방법 다 나열하고 있어요.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상속세 결정 기한까지 평가심의위원회를 엮어서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후에 6개월, 앞뒤에 6개월, 얼마예요? 1년이에요. 1년인데 여기에서 평가 기준일 전 2년이 또 붙어요. 그러면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 가액 산정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적어도 주식 이동, 자본 이동,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이런 것들은 정말 살펴봐야 돼요. 이번에 세법 개정이 뭐가 나왔냐면, 법인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특수관계자가 법인이 갖고 있으면 법인은 20%밖에 세율이 안 되거든요. 그 특수관계자가 20% 세율을 내니까 법인의 주주가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세법이 공시가 되어 있어요. 개정하려고. 뭐냐면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에서 법인이 20% 세율을 내고 이득을 보면 이 법인의 대주주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지금 공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는 세무사가 몇 프로 되느냐? 10%밖에 안 돼요. 제대로 아는 세무사들이. 그래서 이게 실제 제가 벌어져서 처리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지난번에 왔던 대표 그 회사에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봐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법인의 평가, 그러니까 주식을 주면 법인의 가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평가 문제가 얼마나 이제 문제가 되느냐. 바로 여기에서 하나 이제 상품 계정을 보는 거예요. 상품 계정을 보면 이제 경영하시면 다 아시니까. 근데 이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되냐면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서 1년 동안 판 금액에서 거기에서 이 매출 원가를 빼면 그게 매출 이익이 돼요. 그런데 이 매출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왜 문제가 나오느냐? 연초에 가면 내게 들어온 상품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팔면은 1년 내내 팔 거 아니에요. 팔고 연말 가면 여기 가면 이제 합계가 딱 나오겠죠. 이 팔고 난 금액 나올 텐데, 그런데 이 팔고 난 이 물량하고 이 기말에 가면 물량이 갭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갭이. 그래서 이 연말 되면 장부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결합을 시키는데, 작은 회사들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아마 여기 있는 회사 대부분일 거예요. 작은 회사 문제가 뭐냐면, 세무사 사무실에 여직원이 전화를 걸어요. 여직원인데 이 경리 보고 지금 기말에 재고자산 얼마 있어요? 그러면 조그만 회사에 경리 처음 들어왔지 어떻게 알아요? 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희 애가 이제 무역회사에 있다가 하루는 와서 끙끙 앓아요. 그래서 너 뭐 때문에 그러니까 세무사 사무실 물 파악을 해달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장부를 갖고 와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세무사 사무실 확인 안 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요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달라는 얘기지 내가 물어봐.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사무실에서는 이 장부상에 나타 있는 거하고 실제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하려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현장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 보고 요걸 파악을 내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 장부에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는 금액하고 이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나면 이제 손실이 되든 이익이 되든 뭔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합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사실 평가가 되면 재무사 평가 감으로 처리를 하는데, 내가 그것까지 보다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빼면은 이게 매출원가 역으로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뭐냐? 큰 프로젝트로 몰리 가려고 하면 이 회계장부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인식이, 작은 이 회계장부는 인식이 없어요. 이 얘기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어디에 문제가 되냐?
세금에도 문제가 되고 법인세 신고 시에도 수정 신고 문제가 나고 조사가 나오면 가장 먼저 이부터 챙겨요. 세무서에서 국세청 조사를 나가면 먼저 서랍 뒤져 열어 그래가지고 자료 다 보고 수첩 좀 열어보세요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일단 USB 꽂는단 말이에요. 꽂아서 딱 보고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세무서 직원들이 조사 40일 받아요. 지방청도 받는데 저 이제 기간이 40일 돼가고 모자라면 중지시급도 연장하고 이렇게 해요. 연장하면 이제 이 말이 그렇죠. 벌써 세금이 거기에서 딱 나오는데 뉘앙스가 중간에 세무사 끼워서 세금 40억, 50억 그러는데 사장은 잠 못 잡니다. 한 90%는 병원에 입원하고 링게로 맞고 허리 아파 수술하고 잇몸 다 내려앉습니다. 이 가장 이렇게 기업에 들어보면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가장 먼저 내려앉는 건 어디냐? 잇몸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이거 다 저도 이거 수술 다 했어요. 얼마나 이 국세청도 스트레스 받냐면 이해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눈입니다. 그 다음 귀가 나빠지고 이 국세청 직원들 한 10명 중 한 명은 이 간부들은 그럴 거예요. 저는 이제 감찰과장하던 친구들 보면 이가 다 내려앉는 수술이죠. 다 그래요. 국세청 감찰과장 하면 힘세거든요. 무지무지 힘들어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제가 기업인들이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 두 권이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아까 제가 썼던 이게 이제 기업 초보자이고 이게 퍼스널 MBA 이거는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왜 추천하냐면 저 위에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 책이 10년째 10년판인데 국내 게 아니에요. 외국인 거 번역했어요. 이 책을 왜 꼭 봐야 되냐면 이게 지금 책 페이지가 800페이지예요. 이거는 기업의 경영자로서 인간관계, 재무관리, 기타 문제를 다 한국별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트가 다 밑에 연결되어 있고 이 한글마다 저자가 따로 되어 있어요. 그 저자의 책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의 강의 아주 좋은 책이에요. 꼭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업을 경영하면 내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재무관리, 그 다음 회계관리, 그 다음 인사관리, 그 다음에 고객관리 이런 것들이 한목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강남에 이제 매출 1,000억 된 회사 공문인데 그 회장께 이 책을 추천해 줬어요. 이제 1조 되는 인테리어 회사에 이제 고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크게 못해요. 한 서너 군데 하면 그때는 거기서 이 제일 회사들이 위험한 데 뭐냐면 100억에서 500억 사이예요. 100억에서 500억 왜 위험하냐면 회계대서 모르고 커왔어요. 세무조사를 중간에 몇 번 받으면은 이 세무라는 게 어디에 초점을 어디에 해서 하는데 그동안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보고 이제 불러서 경리 상무가 전화해서 회장님 왜 그러니까 자 매출이 한 400억 되는데 대리세에서 왜 그러니까 좀 들어오래요. 가서 이제 둘이 차 마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디에서 대리 좀 달라고 했는데 3월 좀 달라고 했는데 빌려줘도 되냐고. 황당하잖아요. 너무 경영자 우리나라 기업의 사장들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잘 될 때는 안 될 때는 하시고요. 그래서 계약서를 또 만들어줬어요. 주니까 또 보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시 이제 쭉 얘기하고 다시 어제 보내서 사무국이 벌어줬어요. 무슨 100만 원 세무만 이렇게 자본하는데 온갖 거 다 부릅니다. 개식도 사회까지 빠졌어요. 이 책은 제가 안 들고 왔는데 이건 지금 1340페이지예요. 이 책은 계약서 작성 실무인데요. 계약서가 전 계약서가 다 샘플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왜 보라는 얘기를 하냐면 계약서가 전체로 다 있다는 얘기는 이 계약 하나하나를 계약서를 보면 기업에 필요한 흐름을 알아요. 무슨지 아시죠? 이 뭐냐면 어떤 차용증, 그 다음에 레비콘, 그 다음에 이런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이런 계약들이 몽땅 다 있어요. 근데 이 책이 되게 싸요. 53,000원밖에 안 해요. 제 책이 55,000원이거든요.
세법은 이 정도 되면 10만 원 정도 받는데 이 변호사가 만들었는데 무지 싸게 받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게 받지? 그 5만 3천원인가 싼것 같은데 이 계약서를 일단은 이걸 보고 작성하고 거기다 수정하시면 돼요. 무지 좋은 책이에요. 이걸 봐야, 이런 걸 봐야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요. 경영에. 그 다음 슬라이드 가십시오. 제가 옛날 어느 장로님께 21, 20살 때 제가 제게 가르쳤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제게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이 드린 말씀이 좀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오늘 앞에서 예배가 좀 늦은데다 15분을 빼자셨으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정도는 꼭 끌어안고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을 운영하거나, 그 다음에 이 공익법인 운영하는 분도 꼭 이걸 보셔야 돼요. 이번에 책에 제가 뭘 넣어놨냐면 이 공익법인은 원래 교회도 공익법인이거든요. 이 저축을 어디에 받냐면 이 상속증여세법에 받아요. 여기에서 보면 이사를 몇 명 둬야 되고 몇 프로를 둬야 되고 보험금은 얼마 이하야 되고 이런 적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여기에 법인세법에 있는 그 공익법인 관리에서 표로 한 장으로 다 만들어 놓았어요. 이 책을 보시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는데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길이 달라져요. 제가 이제 저희인데 그 전도지를 만드는 돈을 보내신 원장님도 익산에서 병원에서 내과 과장을 하다가 이제 다른 여자 병원 의사가 좀 이렇게 의료사고를 냈는데 그걸 이사장하고 이제 대변하다가 싸움 벌어져서 1년 반 만에 회사 쫓겨 퇴직금도 못 받고 나왔는데 소송에서 이기고 그 퇴직금의 외의 돈은 교회 목사를 다 드렸나 봐요. 그러고 난 뒤에 지금 2층 건물에 매출이 10억이 넘어요. 서울에 내과 그렇게 못한 점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란 것은 이 말씀에 튼튼하게 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심각할 필요 없어요. 쓰면 돼. 그렇죠? 아니 우리가 주변에 세무사 회계사들 많이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12강주리에 이 분야에 국세청 직원 중에 저렇게 해박하고 책 쓴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도 그런 훌륭한 인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저런 훌륭한 인재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유료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저거 알아서 뭐가 도움되게 그냥 알아서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상장을 해외에 가겠다는 기업들은 매출이 제로로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기초를 놔야 돼.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돈 수억 씁니다. 수억 갖고 되지도 않아요. 이번에 로제 AI 하면서 다 저 문제예요. 저 문제 가지고 몇 달을 끄는 거예요. 장부상의 재고와 현장의 재고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맞출 때까지 끊임없이 증명해내. 이 돈을 시간당 200만 원씩 넣어야 돼요. 시간당. 한 사람만 있으니까 4사람 정도 있다가 800만 원씩 나가요. 그래서 매출 매출 얼마 올리는 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거를 기초를, 돈이 들어가도 기초를 제대로 잘 쌓아서 가면 나중에 이익이 된다. 상장을 앞에 두거나 상장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세무회계 쪽에는 그냥 파트너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그냥 그 턱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상장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고생하냐? 본인도 고생이지만 주주들이, 거기 투자했던 주주들이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돈을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회원들 혹시 일정 중에 본인 말씀하고 싶은 거 말씀하셔요. 아니 그거 아니고 그럼 내가 소개 좀 시켜드릴까요? 우리 박 대표님, 로이 대표님. 그래도 인사를 하셔야죠, 나오셔서. 네. 그래도 한 1분이라도 얘기하셔요. 1분이라도 나오셔서 1분이라도 나오셔서. 잘 안 보이니까요.